네, 반갑습니다. 김용모입니다. 예, 저는 건설 현장에 33년 동안 시공 분야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전문가는 오랜 경험과 실패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여러분도 전문가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경험 사례를 통한 시공 내용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짧은 시간에 전문가에 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전기과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빨리 취직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고를 갔습니다. 예, 그렇지만 좀 형편이 나아져서 대학교 진학을 또 1년 재수를 하면서 하게 되었고, 91년도 제가 첫 쌍용건설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DLENC에서 33년간 총 건설에서 33년간 근무하면서 시공 경험을 쌓았습니다. 예,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철저히 어떤 이론과 법규적인 내용은 배제를 하고 실무 위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예, 시공 관련된 시공 실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자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장의 시행착오, 개선 방법, 원가 절감. 예, 항상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행정 및 기술 실무. 현장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서류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야근 많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샵 드로잉이라고 하죠. 시공 상세도, 각종 단면 상세도를 샵 드로잉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예, 샵 드로잉은 시공이 하기 위해서 설계사에서 그린 내용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할 때 실제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예, 공정별 코디네이션. 예, 혼자 열심히 잘한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죠. 건설 현장에 전기랑 설비랑 건축이랑 다 코디네이션이 돼야지 이게 안 되면 정말 현장에서 일이 잘 안 되죠.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별 코디네이션을 수변전, 전력관선, 동력, 전등, 전열, 공정별로 다 나열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견적 실무. 예, 견적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공무에서도 그렇고 원가 관련돼서도 발주처에 입찰 볼 때 내용도 그렇고 자기가 작성한 실행 내역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가, 오히려 물량이 빠진 게 있는가 없는가, 그 견적하는 내용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건설사 33년간 근무하면서 그 견적 업무도 한 4년 정도 본사에서 견적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시공계획서. 예, 공사하기 전에 이 현장의 시공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샘플을 제시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준공 및 인수인계. 공사 다 끝나게 되면은 그 준공 서류도 다 필요하지만 그 발주처나 이 관리사무소에 인수인계를 정말 잘 해야 합니다. 예, 공사 잘 해놓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하자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인계 방법을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설 전기 및 안전 관리. 이거는 시공하고는 가설 전기는 관련이 없는데 그 현장에서 전기 하시는 분이 책임지고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현장 정전됐어요라고 그러면 또 만사 제껴놓고 가서 또 불 켜야죠. 그 여담으로 제가 명절 때 그날은 연휴가 있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또 현장에서는 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다 말고 현장 가가지고 또 차단기 떨어진 거 VCB 올려주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유지관리, 가설전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이 8가지 항목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이 자부심을 갖고 이 영상을 들으면 반드시 차상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상급 임무라 그러면은 사원이 대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차차상급은
사원이 과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디테일한 거는 이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거 시공실무. 예. 제일 뭐 기본이 되는 게 도대체 전기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전기 공정, 그 다음에 전기 시설물 레이아웃, 뭐 내용 많습니다. 이 내용들이 아마 사진과 글과 조합이 잘 돼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기 편하실 겁니다. 예, 쭉 내용이 뭐 33가지까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시공상세도.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정별 코디네이션 말씀드렸죠. 예, 수변전, 전력간선, 동력. 이거 설명할 때는 제가 3개 챕터로 나눴습니다. 이 선행공정, 실시공정, 뭐 후행공정 해가지고 이거 전기가 할 일, 그 다음에 건축이 할 일, 그 다음에 설비가 할 일, 이렇게 표로 나눠서 이걸 디테일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실제 대리 때 6개월 동안 작성을 해가지고 최근에 다시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준공 및 인수인계 내용, 뭐 조감도 배치도 쭉 하면서 나중에 뭐 설계 변경 현황, 뭐 돈을 얼마 남았느냐 되게 중요하죠. 기업의 존재의 목적이 뭐 봉사활동이 아니라 이윤 추구죠. 그러니까 얼마 남겼나 설계 변경, 뭐 어떻게 하고 분석을 하는가.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가설전기 안전관리. 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공 실무부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전기 공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변전, 전력간선, 동력, 전등, 전열 쭉 나갑니다. 그러면 수변전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후럼틀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도급 내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 케이블이 어디까지 물량이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이 아예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아야만 시공 및 도급기성 청구, 뭐 공무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 분석하는데. 예, 그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변전실 큐비클 모양이죠. 예, 고압반은 하이 볼테지 그래가지고 뭐 HV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저압반은 변압기 2차 측부터 하기 때문에 로우 볼테지라 그래가지고 LV 판넬이라고 합니다. 뭐 중간에 이제 뭐 변압기 안도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를 갖다가 이제 전기실 뭐 큐비클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수변전은 어디까지냐? 특급 전력을 인입을 받아서 저압 380도로 변화하여 공급하는 설비임. 그러니까 결국 전주에서부터 변전실까지 전주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변전실 이 큐비클까지 들어와서 여기 발전기가 있죠.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내역이 수변전 설비에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각 동으로 날아가게 되죠.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전력 간선으로 분류가 되죠.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저압 큐비클에서 로컬 분전반으로 뭐 101동이면 101 뭐 A라고 뭐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및 모든 배관 설비. 동력 설비는 모터 컨트롤 센터, 동력 분전반이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모터 펌프 행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 예, 여기 뭐 MCC 그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MCC가 있다 그러면 MCC에서 각 모다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설비를 얘기하는데 요거 자체를 이제 동력 설비라고 합니다. 뭐 전등 설비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요. 전열 설비. 저는 맨 처음에 오히려 콘센트 설비 그러면은 이해가 쉬울 텐데 이 전열 설비 그래가지고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콘센트만 쓰는 게 아니라 각종 뭐 시타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부하가 많기 때문에 전열 설비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방열기, FCU, 동파 방지.
그다음에 피레 및 접지 설비. 피레는 외부로부터 낙내 들어오는 거를 대지로 방류하는 거고, 예, 접지는 방류하기 위한 어떤 회로 루트를 나타내죠. 그래서 요 피레 및 접지 설비. 예. 뭐 피레 설비는 옥탑에 피레침이 있고, 이 바닥에 탄소봉을 묻고, 여기서 이제 캐드 웰딩 또는 요즘은 이제 C형 슬립으로 찍습니다. C형 슬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옥상까지 끌어올립니다. 주차 관제 설비, 이건 뭐 차량과 관련된 거, 뭐 입구 표시 만차 등, 그 다음에 내부에 뭐 장내 경보 등, 뭐 주차 유도 설비 모든 거 다 포함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설비. 승강기 설비랑 엘리베이터 설비하고는 틀립니다. 그 엘리베이터 설비가 부분적입니다. 승강기 설비는 전체적인 거를 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승강기는 무조건 올라타면은 다 승강기 설비입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승객용이 있고 사람이 타는 거, 이제 뭐 불이 나거나 소방관이 사용할 수 있는 비상용, 그 다음에 백화점이나 뭐 상가에서 쓰는 화물용, 병원용, 그 다음에 전망용, 외부에 뭐 유리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전망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실이 최상층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밑에 지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는 뭐 유압 형태로 갖다가 오일 쿨러로 해서 끌어올립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온도가 열 발산이 많이 되니까 냉각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병원에서 이 운구용.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타는 건 전부 이제 뭐 승강기면서 세부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입니다. 올라타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무빙워크, 도메이터. 도메이터는 서류나 뭐 약재를 갖다가 뭐 실어 나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병원에서 많이 씁니다. 약재요. 예. 그다음에 주차 설비는 뭐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에 하는 거고, 호이스트도 승강 설비입니다. 제가 자꾸 승강 설비를 강조하는 게, 승강기 그러면 엘리베이터로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이 호이스트는 공사용으로 하면서 근로자들이 많이 타고 올라가게 되죠. 로프식은 어떤 모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로프를 매달아서 여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하는 거고, 유압식은 이 엘리베이터 케이지 자체를 이 밑에 유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엘리베이터는 그냥 로프식이 거의 뭐 100%입니다. 여기서 뭐 특이한 용어가 이제 하나 나옵니다. 뭐 MRL. 기계실이 옛날엔 다 모다 부분이 기계실이 있는데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기계실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기계실 없으면 뭐 어떡할 거냐? 엘리베이터 피트 있으면은 피트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모달을 매답니다. 그래가지고 기계실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계실이 없다 그래가지고 머신 룸 리스. 예. 그래서 건설사마다 요즘 MRL 타입으로 해가지고 옥탑에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는 건축물 미관 개선을 합니다. 그걸 없앤다는 얘기죠. 예. 예. 그 다음에 스노우 멜팅. 뭐 눈을 녹이는 설비죠. 그래서 눈 녹이는 설비는 사실 눈을 녹여야 되니까 그 열 발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그 변압기 용량에 결정적으로 뭐 많이 전력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눈을 녹인다 그러면 눈이 왔다고 무조건 녹는 게 아니고, 스노우 멜팅 디텍터라는 게 있습니다. 디텍터. 예. 디텍터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신호주는데, 디텍터 조건이 그 엔드 조건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서 습기가 있어야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날씨만 춥다고 동작되면은 낭비죠. 눈이 안 왔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면서 물기가 있는 조건은 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이 디텍터에 의해서 신호를 줘가지고 자동에다 놨을 때 여기에 이제 열이 발산돼서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조명 제어. 전력 제어는 전기실에서 뭐 차단
전압 전류, 뭐 주파수 전력 이거를 방제실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로컬에다가 놓게 되면은 방제실에서 온오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전력지역. 근데 실질적으로 무슨 철도라든지 전기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데서만 사용을 하고, 요거는 주로 우리 일반 건물에서는 기능은 있지만 로컬 기능을 없애버리고 그냥 방제실에서는 전압, 전력, 주파수 뭐 이런 것만 보고 있게 되고, 이 조명 제어는 인건비랑 에너지 절감이죠. 예, 그래서 방제실에서 컴퓨터로 모든 조명을 갖다가 온오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밤에 퇴근했을 때는 뭐 공용 부분 전등을 뭐 일일이 사람이 안 꺼도 되죠. 예, 방제실에서 온오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또 놓게 되면은 뭐 토요일 오후 토요일부터 뭐 일요일 날에는 뭐 공용 부분 전기를 꺼라라고 프로그램 두면은 알아서 다 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 세이빙 차원에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평면도입니다. 외부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등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외부에 굉장히 조도가 밝습니다. 그래서 조명 제어로 인해 가지고 이쪽 라인 창측에 있는 조명은 낮에는 꺼놓겠다. 밤에는 켜놓고, 요것도 역시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결국 이제 에너지 세이빙 많이 됩니다. 태양광 설비, 요즘 뭐 신재생이라고 에너지 설비라고 하는데, 이제 뭐 태양광 옥상에다 설치해서 전력을 공급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옥탑에 설치하는 거는 포토볼틱. 근데 건축물 외장재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측벽에다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빌딩 인티그레이드 포토볼틱. 건물 이제 측벽에 설치를 합니다. 예. 뭐 항공장애등. 뭐 항공장애등 뭐 법적 사항으로 뭐 공항에서 뭐 몇 킬로미터 내에 있는 뭐 몇 층 이상의 건축물,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설계사가 하게 되면은 그때 시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시설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헬리포터는 뭐 옥상에 헬기 이착륙 유도하는 시설이고, 헬리포터 유도 등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옥상에 그냥 H자만 건축해서 칠해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헬리포터 하게 되면 이 사각 테두리로 해가지고 저기 이제 다 조명을 갖다가 시설을 또 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전기 내용이었고요. 예. 그래서 뭐 통신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통합 배선 설비는 이게 전화와 인터넷을 같이 쓰니까 통합 배선 설비라고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홈 네트워크 설비는 뭐 여러분들 가정집에 너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뭐 CATV, 뭐 TV 관련된 내용이죠. CCTV. 예. CCTV도 이제 고정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설치된 것들이 이제 고정형이죠. 뭐 주차장에. 근데 회전형으로 하게 되면은 뭐 선이 한 가닥 더 가서 펜 틸터 동작으로 인해서도 추적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설비, 뭐 앰프랑 관련이 있죠. 원격 검침 역시 일일이 다니면서 뭐 계량기 검침을 안 해도 되죠. UTP 라인이 기기마다 이제 한 가닥씩 이제 부스 방식으로 와가지고 여기 모니터에서 다 모니터링해서 뭐 전기요금 및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무인 택배, 그 다음에 통합, 뭐 SI, FMS, 예. 시스템 인테그레이터, 예. 모든 저 설비 자동 제어 및 통합 서버를 이용한 감시 및 제어죠. 그래서 그 FMS는 장비 이력 관리, 부대 시설, 인원 관리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무선 MP는 당연히 뭐 무선을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고, 소방은 뭐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감지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온식, 차동식, 연기식, 뭐 아날로그. 요즘 다 이제 아날로그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반 감지기는
만약에 어떤 실에 뭐 감지기가 뭐 이렇게 있다. 예? 예. 그럼 이 감지가 화재 신호 들어오면은 요 실에서 났구나라는 정도지.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 감지기로 해가지고 만약에 요 실에서 나게 되면은 어느 실에 어느 장소에서 났구나라는 그 어드레스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 아날로그식이고 뭐 가격으로 따지면은 정원식 타야동식이 뭐 5,000원, 뭐 연기식이 그때 뭐 14,000원. 이 아날로그는 이게 한 4만 원은 됩니다. 여기서 한 10배 이상 비쌉니다. 요즘 그렇지만 아날로그를 현재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정원식은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작동한다. 뭐 예로 뭐 70도씨 이상 올라가면은 작동해라. 온도가. 이거 정원식이고. 차동식은 온도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온도차 A 온도차하고 B 온도차가 있는데 평상시 A였다가 화재가 나게 되면은 B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온도차가 만약에 30도 이상 차이 나면 동작을 해라. 같은 열을 감지하는 거지만 이거는 지정된 온도가 되면 작동, 이거는 지정된 온도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보다 갑자기 몇 도 이상 급상승하면 동작을 해라. 연기식은 계단 같은 데 많이 설치가 됩니다. 공간 넓은데. 그래서 어떤 이온화 전류에 의해서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 소화전설비는 저는 BLP라고 합니다. BLP. 그러니까 요거 벨이 있고, 요 램프가 있고, 요 앞에 또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다 붙는 게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자탐설비라고 그랬죠. 예. 전기 소방에서 할 일이고, 이 내부에는 소방 기구 또는 호수가 들어있죠. 요거는 이제 설비에서 시공을 합니다. 예. 유도등 화재시 대표 방향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음성 전멸 유도등이라는 게 설치를 많이 합니다. 음성 전멸. 예, 이거는 소방법은 아닙니다. 사실 장애인 임산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쪽에서 설치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못 보니까 불이 났습니다. 불났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이고요. 청각장애인은 못 들으니까 그 유도등 자체에 깜빡깜빡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 정멸 유도등을 장애인협회에서 설치하게끔 법으로 돼 있습니다. 예. 비상방송 설비, 화재 시에 만약 6층 불났다 그러면은 7층 사람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직상층 발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직상층에서 바로 방송이 나가죠. 그 해당 층과 직상층이. 무선통신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무전기사 통했고 내부에 안테나 설치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도 안테나를 설치합니다. 비상 콘센트는 소방관 진입할 때 아무래도 220이 필요하게 됩니다. 220, 380. 근데 최근에 다 이제 220으로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부시고 들어간다든가 오리거나 할 때 반드시 이제 비상 콘센트 전원이 있어야 하죠. 신재생 에너지 화두에 관심이죠. 그래서 신재생 그러면 신재생 뭐 있어 그러면 태양광 이거 이hen 아무 얘기 안 하죠. 신생과 재생의 약자고 신재생은 연료, 석탄액수와 수소 에너지 세 개가 있고 이 재생 에너지에 태양광 발전이 있습니다. 예, 무대 음향 이거 오디오 비디오의 약자죠. 예, 그래서 교회나 강당이나 그런 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무대 조명은 무대 상부에 기기 장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바텐이라든지 업다운 시설도 또 해야 합니다. 병원 설비. 제가 기사 때 처음 나간 현장이 분당에 있는 차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규모는
아파트는 몇 세대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병원의 규모는 거기 몇 배드냐. 그래서 병원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기 세월이 흘러도 뭐 변하지 않는 시설이죠. 그래서 환자 머리 위에 있는 베드 콘솔이 있죠. 거기서 뭐 산소 공급기, 옥시겐 버큐um, 진공호흡기, 그다음에 뭐 코를 부를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환자는 마이크로, 매크로 쇼크 이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수술할 때 절연 변압기 판넬을 갖다 또 씁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 뭐 사라진 것 같은데 수술할 때 병원에 있는 시계 전체를 갖다가 이제 뭐 통일을 시킵니다. 수술실엔 또 당연히 메시 접지를 함으로써 등전이를 하면서 환자의 어떤 마이크로 쇼크를 갖다가 방지합니다. 동시통역. 저는 동시통역 설비가 그냥 뭐 얘기하면 알아서 이렇게 막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일본어, 영어, 중국어, 독일어 이러면 각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그때그때 번역을 해줬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뭐 팝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얘기하면 뭐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군의 페이징. 이게 과연 지금도 있을까? 지금도 사용을 한답니다. 병원 의사분들이 주머니에 차고 다니면서 삐삐 올라오면은 그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삐삐를 쓴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죠. 키오스크는 뭐 백화점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뭐 설명을 해놓은 거고, 뭐 타체면은 뭐 어디 시설물들을 알 수가 있죠. 이 전광판 설비, 그래서 이게 뭐 체육관, 뭐 운동장 뭐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 이제 저기까지 어떤 광고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강남대로든 어디든 제가 가장 최근에 준공한 그 고향 성사 복합시설에도 거기 전광판이 30m짜리 전광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뭐 지진감시 설비 뭐 이거 아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건물이 높을 때 이제 대부분 하게 되죠. 뭐 옛날에 이제 뭐 UCT 설비했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IT. 그다음에 AI. 결국 인류의 구현은 이제 AI가 주도를 하는 세가 될 거고, AI가 완벽히 구현된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공정 설명하는데 좀 시간을 투여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공사하면서 이거는 어느 공정에 속해 있고 이걸 정확히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시라고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항목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하는 사람들의 굉장한 관심사죠. 전기실. 전기실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 단면도를 설치되는 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전기실 면적 300m² 이상이면은 소화가스 설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사에서 300m 안 되고 뭐 290m 이렇게 설계하게 됩니다. 이거 들어가게 되면은 뭐 공사비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스 설비. 불났을 때 물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스 소화 설비로 갖다가 분산을 시키는 소화가스 설비가 있고, 그다음 거기에도 소방관 안테나 통화되기 때문에 무선 통신 케이블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실에 어느 실이나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급배기 시설이 있죠. 뭐 하나가 설비 급기라 그러면은 하나는 배기. 그다음에 부스덕트. 부스덕트가 분전반의 내부에 차단기 연결하는 것도 부스덕트지만,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큐비클이 있으면은, 큐비클 간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가, 여기 발전기가 있으면 뭐 발전기에서 뭐 ATS 간 연결한다든가. 이 규모가 큰 800A 이상 부스덕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또는 케이블 덕트. 케이블 덕트는 이제 고압 케이블에 한해서 이제 덕트를 하게 됩니다. 고압 케이블에 하면은
그 들어오는 라인이죠. 22,900 FR CNCW. 그거는 뱀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뭐 덕트 커버를 씌워야 되고요. 근데 나머지 저압 케이블들은 대부분 뭐 트레이로 함으로써 열발산이란 이제 유지보수 증설이 용이하게 해서 케이블 트레이 합니다. 그다음에 뭐 조명 밝혀야 되니까 전등을 설치해야 되고.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이죠. 안 들어간다는 거 봐야 뭐 요 정도 안 들어가겠죠. 전기실 면적이 300m 제곱 뭐 이하다 그러면 이거 안 들어가겠죠. 근데 뭐 초과된다고 뭐 모든 걸 시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여기 한번 높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패드 플러스 이 큐비클 높이 하면은 이게 한 3,000 정도 높이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최소한 요거도 한 500 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스 덕트랑 이 설비 덕트도 공기의 흐름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요거도 한 600 정도 잡아먹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무선 통신하고 이거 뭐 같은 라인에 한다고 볼 때 뭐 이거는 한 300 정도 되겠죠. 그럼 한번 전기실 높이를 한번 뭐 더해 보겠습니다. 여기 3,000 더하기 3,500 그 다음에 4,100 한 4,400이잖아요. 최소 높이가 4,400. 그러니까 전기실 골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그러면 최소 높이가 4,400인데 이거 시공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뭐 발주처랑 대화하거나 누구랑 얘기할 때 이런 사유로 해서 전기실 최소 높이는 5,000. 5m는 확보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전기실은 5m 해야 됩니다. 이거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패드 높이, 큐비클 높이, 모 높이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시공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준공한 거 천호동에 있는 그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큐비클이 있죠. 예, 여기 위에서부터 말씀드려요. 소압가스 배관 설치했고, 무선 통신 케이블 설치했고, 그 다음에 부스덕트, 여기 넘어간 거 부스덕트. 그 다음에 이게 설비 덕트, 여기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뭐 한전 인입 들어오는 뭐 케이블 덕트 해놨고, 그 다음에 전등 레이스웨이, 큐비클. 네. 결국 이거를 단면들을 끊어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기실은 개방감 있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높이는 5,000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뭐 특기사항인데, 설비 덕트가 이거 이제 뭐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급기, 만약에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면은 뭐 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급기는 바람이 들어오는데 전기실은 항상 덥죠. 이게 덥죠. 예. 더운데 겨울철에 외부 공기가 차요. 더운데 외부 공기 찬 게 들어오면 거기에 결로가 생깁니다. 예. 겨울철에.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 똑똑똑똑똑 이제 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겁니다. 이게 큐비클이 있을 때 설비 덕트가 이렇게 지나가도 좋아요, 위로. 근데 요 그릴 자체는 이 큐비클을 벗어나서 여기에다가 그릴을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죠. 예. 예. 이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뭐하러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전기 큐비클들을 피해가지고 급기 그릴을 설치해달라라고 샵할 때 협조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강을 마치겠습니다.